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게임 아이템 관련 사건입니다. 게이머들을 트럭 시위에까지 나서게 했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게임 회사에는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온라인 또 모바일 게임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입니다. 자, 자율 규제 대상으로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법적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논쟁이 뜨거운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사실은 뭐 게임 전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들리시는 그런 주제인데, 하지만 또 게임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률형 아이템 그럼 후끈 달아오르는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엄청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확률형 아이템이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 일종의 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주고 뭘 예. 뽑았을 때 예.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흔히 생각하셨을 때 뭐 포켓몬빵 예. 이런 거 썼을 때 안에 스티커가 예.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모르는 좋은 경우. 건 나왔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이걸 흔히 이제 뭐 가챠, 랜덤 박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떤 게 좋은 것이 나올지 나쁜 것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이런 거를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뽑기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게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트럭 시위까지 하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뭐 예. 게임이 한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좀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라고만 보긴 좀 어려워요. 예. 일단 뭐냐면 예. 처음에 만약에 아이템이 뭐 비싸다면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이라고 해보시죠. 예, 예. 이 100만 원이라면 그 아이템이 내가 100만 원 주고 무슨 아이템을 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요거를 뽑으면 확률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1,000원만 주고 뽑으면. 예. 이런 생각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 뽑게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사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로또 사듯이. 예, 로또 사듯이.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은 그런 확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로또 같은 경우는 예. 얼마의 확률로 내가 이걸 뽑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1,000원을 주고 샀을 때 기대값이 얼마인지 예, 예.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공개가 안 돼 있으면 네네.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중간에 만약에 변한다면 이거 10번만 뽑으면 1,000원 주고 10번만 뽑으면 그중에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 대박. 이렇게 생각하면 네.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네.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사행성이 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돈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더 문제는 이 상태에서 한 50만 원을 쓰게 된 거예요. 예, 예. 혹은 한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더 쓸 나왔어요. 수도 있겠죠. 그죠? 젊은 학생들은. 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원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네.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터질 때가 됐는데. 네, 그런 거. 그게 네. 일종의 도박의 문제인데 이런 도박의 문제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컴플릿 가챠라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걸 알고 진짜 사람들 진짜 머리 좋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뭐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건? 이게 뭐냐면 네. 뭐 예를 들어 6가지를 뽑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저 포켓몬 빵이라고 하면 예. 6개 포켓몬을 모아야 되는데 꼭 네. 그런 경우 보면 예, 예. 나온 것만 계속 나오고 왜 안 나오는 거 하나가 꼭 있잖아요. 인피니티 스톤 같은 거군요. 그렇죠. 따라락 합쳐갖고 산다 들어가면 우주를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그 5개를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네. 파란 돌만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6개를 뽑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6개를 뽑아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제도가 돼 있으면 예. 이 사행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률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군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하얀색이 나올 확률이 10%다 20%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네네. 이 컴플릿 가챠로 되면 이제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한국 게임은 어떤 식이냐면 예. 모아야 뽑을 수 있는 것들끼리 또 모아야 뽑을 수 있는 걸 또 모아야 뽑을 수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군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매몰 비용이 한 절반 이상 모으게 되면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죠. 이미 쓴 돈이 얼마인데. 한 번만 터지면 대박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군요. 이런 사행성이 너무 깊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단계 구조.
네. 더한 각각의 확률 네. 이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계산이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중간에 그 데이터 또는 확률 가능성을 바꿀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되는 것으로 들려지는데 예.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규제안이 게임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네. 게이머들은 사실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지금 확률이 비공개됐거나 막 비공개되거나 아니면 공개가 되는데 거짓말이거나 예. 혹은 중간에 막 바뀌거나 이러면 정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일 확률을 속이는 경우가 있죠. 10%라고 해놓고 알고 보면 1%. 이런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이 될 거예요.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네. 네. 그렇지만 복잡한 프로그램 구조상 예. 이걸 알아내기도 힘들고 그렇죠. 아까 그 컴플리카차 형식으로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사실 이걸 단속하고 적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게임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면서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율 규제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어요. 됐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예,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온라인 게임 시장에 외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특히 중국 업체들. 예. 이 업체들은 이 자율규제 잘 안 지키고. 말 안 듣겠죠. 네, 말 안 듣는 거예요. 네네. 재미있는 게 중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되게 철저히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 이렇게도 하면 안 되고 몇 번 중에 몇 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정직하게 네, 단계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진출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 또 두 번째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익이 되는 거니까 예. 이 자율 규제를 잘 안 듣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키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법이 발의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이 사실 이제 어떤 강론은 좀 어려운 거예요. 게임업계의 반발도 심하고. 적용이 어렵군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할 거고. 예. 일단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컴플리카차라는 게 되게 뭔지. 예. 이런 걸 정의해서 규제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분도 게임을 안 하시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네. 외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단계라서 뭐 규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컴플리카차는 금지돼 있고요. 그 나머지 나라에서는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는 중국 정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관련해 갖고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할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 가게 되는 가장 큰 그 포인트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 구조가 부분 유료화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 3만 원, 4만 원 레아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예전처럼 뭐 팩을 사는데 유료 얼마. 계정이 아니라 뭐 팩을 사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 그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서 이윤을 무리하게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게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좀 더 잘하려면 좀 더 세지려면 좀 더 멋있어지려면 유료 아이템을 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유료 아이템을 잘 안 사면 사행성으로라도 사도록 유도를 해야만 게임 회사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악순환이군요. 점점 뭐 반대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 구조가 한국에서 좀 유독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 또 게임 산업과 관련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 확률형 아이템을 모두 제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좀 미헌적인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법안에 보면 확률 변동 불가, 전면 공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윤이 줄어드는 문제라기보다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필요 없다.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을 알리는 건 소비자가 물건을 미리 알고 사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상 시장 왜곡이 없으려고 해도 확률은 공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성년자의 경우에 뭐 중독이나 사행성에 빠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게임에서는 이 확률형 아이템을 좀 최대한 제한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잘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확률 공개를 안 하거나 좀 소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좀 크게 게임에 이 게임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확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뭐 이런 문구들을 좀 박아놓는다거나 담배값처럼 이 정도는 위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어떤 규제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확률과 통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희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